지금 시간이 2021년 10월 15일 오늘 금요일이고요. 오후 9시 57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월봉은 딱히 할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면 406. 얼마죠? 406.61 406.61에 있는 상단선까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어렵고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월봉의 형태는 매도하기에도 싸고 매수하기에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6.61이었나요? 406.61까지는 올라도 할 말이 없는 거고요. 반대로 밑으로 쏟아져 내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르면 오르는 거고 내리면 내리는 거죠. 그걸 보고 이거는 상승이 적합해, 하락에 적합해 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올라도 상관없고 내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움직이는 거지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주봉으로 가보면 주봉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에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에서 움직이게 되면 사실 하단선까지는 올라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고가는 대부분 하단선보다 높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더 낮게 있었죠. 그러니까 내려갈 수는 있지만 과한 거죠. 주봉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과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인데 주봉을 마무리하면서 어쨌든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회복하고 끝냈습니다.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의 위치가 388 정도 되는데 여기를 이제 회복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상단선 위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오늘이 수요일이거나 아니면 목요일이었다면 누를 시간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버틴 거죠. 외국인이 선물 매수하고 현물 매수하면서 그냥 버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딱 끝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답이 없는 거죠. 이대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주봉은 양봉으로 끝이 났고 월봉은 음봉의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월봉은 하락 중이고 주봉은 이제 상승하려고 딱 폼을 잡고 있는 딱 그런 상태인 거죠. 이제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로 가보면 어떻게 생겼냐? 그걸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죠. 자, 보통 매도의 기준은 상단선입니다. 상단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 2, 3, 4, 5.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매도가 가능한 상단선의 개수가 총 5개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할 수 있는 하단선은 6번, 7번 이렇게 2개. 자, 그러면 요 봉을 보고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자, 고가하고 저가만 딱 보세요. 고가, 저가. 그러면 하단선은 저가 위에 있어요. 상단선은 고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라면 이번 주에 고가를 지킬 의사는 없는 거죠. 지금 형태의
봤을 때는 이번 주에 고가를 다음 주에 지킬 의사는 없어요. 없어요. 반면에 저가를 지킬 의사는 있는 거죠. 지금 393.19예요. 393.19인데 매수를 하려면 6번까지는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아마 386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논한다는 거는 마이너스 7%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봉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 이 말은 7%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7%. 기억하세요. 주봉으로 매수하시려면 지금에서 7%를 내려야 됩니다. 7%. 그런데 그냥 오른다. 예를 들면 7%를 올리지 않고 내리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지수를 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번 주 고가 정도부터 매도가 성립이 돼요. 상단선이 5번에 있으니까. 그럼 일단 들겠죠? 들지만 5번에만 상단선이 있는 게 아니라 4번에도 있고 3번에도 있고 2번에도 있고 1번에도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도 상단선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단선을 들다가 개인이 현물을 샀다. 그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 수는 있어요. 들 수는 있는데 들고 있는 와중에 개인이 현물을 사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6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상승세가 계속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개인이 현물을 팔아야 돼요. 개인이 현물을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아야 돼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냐?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달린 겁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넘지 못하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을 유지해요. 그 말은 고가 투자 심리도는 계속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주에 고가를 넘지 못하면 이 상승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번 주에 고가를 넘어야 상승을 바라보는 수준에서는 그나마 기회가 있는 거고요. 이번 주 고가를 넘지 못하면 그냥 하락의 구조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으로 내려오더라도 이번 주 고가를 넘고 내려오면 조정. 그런데 이번 주 고가를 넘지 못하고 내려오면 조정이 아니라 하락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고가를 넘고 내려오면 6번이나 7번에서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이번 주 고가를 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내려오면 6번과 7번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주봉을 보면요. 386 아래에서만 매수 전략이 가능해요. 월봉은 매수가 불가능하고 주봉은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되니까 6번 즉 386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 조 영역이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개파락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골치 아파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보합 내지 지금보다 더 상승해서 끝났을 때에만 이번 주 시가 아래가 매수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되고요. 반대로 개파락이 나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일봉은 하단선이 오늘 저가, 상단선은 오늘 고가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봤을 때는 2도 저도 아닌 겁니다. 2도 저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봉만 딱 보면 오늘 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오늘 고가 돌파되지 않으면 매도. 이 두 가지가 딱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고 싶으면 오늘 고가만 안 넘으면 돼요. 오늘 고가만 안 넘으면 됩니다.
매수하고 싶으면 오늘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다라는 건 주봉의 시가까지 가지 않는 거잖아요. 주봉의 하단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은 가능한데 오버하는 건 신중하셔야 돼요. 오버나이트 하는 건 신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월요일에 오늘 저가를 붕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매수가는 그렇죠? 386대까지는 낮춰놓은 상태에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별도의 동영상으로 내일 정도의 일봉의 매트릭스 구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략한 동영상이니까 일단 제외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코스피 200이고요. 선물은 조금 더 빨리 가겠습니다. 똑같죠? 특이사항이 없어요. 아랫꼬리가 참 길어졌고요. 양봉으로 딱 그렸죠. 양봉으로 딱 그렸는데 이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상단선의 위치는 396.59 그죠? 그 다음에 399 402 맥스가 412까지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선은 시가에 있고 시가 밑에 있는 거는 384.15 정도 되고요. 시가는 385.86이니까 한 386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조는 매도하기에는 그다지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도를 하려면 일단 386 정도 이상 올라와야 돼요. 396.5 이상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개파락이 오지 않으면 이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396.6에서 400 정도 그 사이의 공간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정도 오면 이제 매도해 볼 만한 거죠. 반대로 매수자는 이번 주 시가 386 부근 그 아래로 지수가 왔을 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는 자유로운 거죠. 매수해도 되고 매도해도 되고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까지 갈 거니까 나는 매도해야겠다. 그렇게 거래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 매수할 수도 있겠죠. 단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수익이 담보가 될 때만 홀딩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일봉은 할 얘기가 없죠.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오늘 미국 증시가 끝나서 이게 갭상승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개파락으로 끝날 건지가 이제 중요하고요. 개파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오늘 만들어진 저가를 붕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만약에 오늘 저가를 붕괴할 정도의 흐름이 나오는 거라면 뭔가 방향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저가가 사실상 붕괴된다라는 거는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된다라는 건 386까지 내려간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오늘 만들어진 저가를 월요일에 붕괴한다라는 거는 386대까지 내려야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할 이야기는 매매 주체죠. 매매 주체인데 보시면 오늘 개인이 3천억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2134억을 샀는데 외국인이 주식을 869억밖에 안 샀어요. 안 산다는 얘기죠, 지금. 주식을 안 사고 있다라는 게 특이사항이고, 지수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생각이 있다면 선물을 왕창 사야 되거든요. 기존의 외국인의 그 거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선물을 쓸어 담아서
상방으로 갔을 때 수익을 취해야 되는데 1,500억을 샀어요. 1,500억. 이건 진짜 형편없는 돈입니다. 예. 설명이 필요 없는, 예, 정말로 의미 없는 돈이에요. 지금 외국인이 선물 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1,567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산 게 전부예요. 오늘 산 게 전부. 1,500억이 외국인이 들고 있는 선물의 전부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단가가 얼마냐면 394.60이잖아요. 그럼 한 393 잡고, 예. 그럼 평균 단가가 393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수를 올려도 얼마나 벌겠어요? 네, 1,500억으로 1%를 올리면 15억 버는 거예요. 15억. 예, 지수 1%를 갭상승으로 딱 올리면 15억을 벌어요. 15억 벌어서 뭐예요? 예, 여기서 지수 1% 올리잖아요. 그러면 공매도는 37조를 해놨잖아요. 37조를 1% 하면 3,700억 손실이 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가 1%가 오르면 선물로 얻는 수익은 15억. 예, 그리고 공매도로 잃는 손실은 3,700억입니다. 예, 현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돈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할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수는 오르고 내리니까요. 다만 돈은 그렇게 상승에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그런 지수가 상승하는 게 돈이 잔뜩 실려서, 돈의 무게가 엄청나게 커서 이게 그 힘에 의해서 한참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위력을 지닌 게 아니라 그냥 지수만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전에 외국인이 하루에 7천억, 8천억씩 막 매수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없어요. 7천억, 8천억 매수하는 게 안 보입니다. 아예 사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이게 큰 상승으로 가기 위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그냥 올려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지수가 지금 3일 동안 꽤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위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상승에 대해서 어쨌든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겠지만, 상승의 위력이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정도만큼의 자금력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코스피 200하고 선물에 대한 분석이고요. 시간에 대한 분석은 별도의 동영상으로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